정말 가벼운 거 해봐요. 가벼운 질문. 내가 말이 너무 길어지고 중원본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타이머를 내가 맞출게. 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여기는 교대역 7번 출구에 있는 법무의 한림 상담실에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뒤에 배경이 너무 예쁘거든요. 제 얼굴이 커버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점심을 잘 먹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에 애들 밥 차려주고 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저희 안사람이 밥을 잘 차려주기 때문에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나오고요. 점심시간은 주로 운동을 하거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내 개인적인 시간들을 가지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 자체가 좀 느리기 때문에 9시 반 10시 정도에 출근하고 나가지고 2시간 만에 또 점심을 먹기 너무 부담스럽고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변호사님들, 과장님들이 저랑 밥 먹는 것보다 저 없는 자리에서 밥 먹을 때 분위기가 훨씬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녁을 먹을 때에는 맛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게 제 낙입니다. 저는 그냥 도시락 같은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밥에다가 그냥 이렇게 명란젓갈이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초밥 같은 것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양념되지 않은 순수 한우 내지는 참치 이런 좀 무거운 것들, 그러니까 담백한 것들, 막 맛이 섞이지 않는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해 보니까 그것도 좋아하네요. 그 뭐지? 그 튀김 있잖아요. 일식을 좋아하는데 텐동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 좋아하고요. 고독한 미식가 이런 것도 이렇게 혼자 보면서 되게 좋아하고 저 혼자 밥 먹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맨 처음에 변호사 시작할 때는 그게 아예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켓의 양복이었고, 제가 배웠던 것들은 이게 끝까지 올려가지고 하는 거였고, 법정 휴전기에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 넥타이를 안 차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이상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분들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컨디션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튀는 행동을 하는 것들이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지금도 법정을 드나들 때에는요, 이제 변호사님들 보면은 조금 경력 있는 분들 항상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인사를 하고요, 나올 때에도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복장이 조금 자유로우셔가지고요, 그 정장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제 친구 사건을 맡아봤습니다. 친구 사건을 맡아봤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다행히도 잘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는 그때 그 이야기들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그 친구도 저한테 고마워하고 저도 그 친구를 고마워합니다. 그 친구 변호사한테 맡기실 때에는요, 그 친구가 되게 부담스럽다라는 것들, 되게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것들,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영을 보지 않았고요. 그런 드라마는 보지 않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두변호는 그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갑자기 샘솟는 듯한 고래가 나오면서 아이디어가 튀어나와가지고 사건의 판을 뒤엎는다? 그거는 변호사가 부족한 겁니다. 상담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그 쟁점들이 보이고 그걸 쌓기 위해서 빌드업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변호사들인데, 그 빌드업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급박한 상황에 상담에 뭘 내니까 그제서야 고래가 튀어나오면서 상상을 해가지고 판을 뒤엎는다? 잘못된 변호사입니다. 그거는. 저는 대들 때가 있습니다. 대들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대들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구독자 중에 판사님들은 안 계실 건데요.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모르면서 사건 기록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마치 이거는 이거다라고 결론을 내놓고, 그거죠, 뻔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 그거거든요. 변호인들은 당신의 눈을 보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판사님들은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증거에 유사한 유형들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뻔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바쁘신지 어쩐지 자꾸 말을 끊거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때는 좀 손들고 얘기를 하고 일어서가지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럴 때는 조금 대들고 화 아닌 화를 내기도 하죠. 근데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봤었죠, 처음에 봤었죠. 참고를 하려고 봤었죠. 그러다가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저분들 저렇게 잘하시는데 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뒤로는 잘 안 보게 돼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제 채널만 보시는 거 온 게 아니라 다른 채널 누구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님과 상담했는데 이렇던데요, 저러던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마찬가지로 저랑 상담하셨던 분들도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채널 중에 제가 조금 매력 있게 보는 채널은 아는 변호사님 하는 채널을 보면서 정말 멋지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나랑 같다, 틀리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어쩜 저렇게 자존감 높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박형훈 변호사처럼 이렇게 조심스럽게 쭈구리처럼 얘기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되게 매력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편이지만 100%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 말을 전제로 했을 때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100% 뭐가 된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연예인들의 이혼 기사들을 봤을 때에는 딱 이게 눈에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쪽에서 낸 기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내용들은요, 겉보기랑 다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뉘앙스나 그 결말들, 그 말을 누가 옮겼는가, 그 받아 쓰신 기자분들은 한쪽 말만 듣고 결론처럼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들도 그렇게 합니다. 변호사도 그렇게 하는데, 변호사는 적어도 제가 원고 편입니다, 피고 편입니다를 선언하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이렇게 하니까 저는 너무 좋네요. 혼자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좋고요. 우리 채널 자체도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만 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있었던 이야기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많이 만들고 제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우리 박 과장님 또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영상들 꾸준하게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